자,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문제를 풀어봅시다. 올바른 방법으로 연습을 해야지 실력이 쌓일 겁니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보시고 앞으로도 문제 풀 때, 연습할 때 같은 방법으로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첫 번째 지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일반 사용자가 디지털 카메라를 들고 촬영하면 손의 미세한 떨림으로 인해서 영상이 흐려지고 걷거나 뛰면서 촬영하면 식별하기 힘들 정도로 흔들린다. 흔들림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기술이 영상 안정화 기술이다. 자, 그러면 영상 안정화 기술에는 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하고 가면, 들고 촬영한다. 자, 카메라가 있는데 이제 들고 촬영하면 흐려지거나, 그리고 걷거나 뛰면 식별 불가능해질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거가, 이제 얘가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어떤 기술을 얘기를 한 거지. 얘를 뭘 하기 위해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술을 얘기했고, 그게 뭐다? 영상 안정화 기술이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한 문단이 끝난 거고, 다음 문단에서도 이제 이 영상 안정화 기술에 대해서 뭔가 설명을 하겠다는 거를 캐치를 할 수가 있겠지. 이게 첫 번째 흐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 영상 안정화 기술에는 빛을 이용하는 광학적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디지털 기술이 있다. 그러면은 이거를 조금 집중해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두 가지 기술을 얘기하겠다라고 할 수 있겠고, 자, 광학 영상 안정화 기술. 그러면은 이거는 첫 번째 광학적 기술을 얘기를 하는 거겠고, 여기는 카메라 모듈. 이 기술을 사용할 때는 카메라 모듈이 있고, 이 카메라 모듈에는 렌즈 모듈, 이미지 센서, 자이로 센서, 제어 장치, 렌즈, 움직이는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렌즈 모듈은 보정용 렌즈들을 포함하여 여러 개가 있고 여러 개의 렌즈들이 구성된다.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카메라는 렌즈를 통해 들어온 빛이 이미지 센서. 자, 이건 뭔가 설명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 전까지만 살짝 정리를 하면, 일단은 이제 앞으로 설명할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영상 안정화 기술 중에서 광학적 기술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소프트웨어 기술이 있어. 얘기할 거다. 자,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중에서 이제 광학적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 광학적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선 카메라 모듈이 있어야 되고, 이 구성에 대해서 모를 거니까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고, 이 카메라 모듈에는 렌즈, 그 다음에 이미지, 자이로, 그 다음에 제어, 그 다음에 그리고 렌즈로 움직이는 장치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이 렌즈에는 또 여러 개가 들어가 있다. 렌즈가 여러 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얘기를 하니까 일반적인 얘기를 살짝 정리를 해봅시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카메라는 렌즈를 통해 들어온 빛이 이미지 센서에 다 피사체의 상이 맺히고 피사체의 한 점에 해당하는 위치인 화소마다 빛의 세기에 비례하여 발생한 전기 신호가 저장 매체의 영상으로 저장된다. 자, 여기까지. 자, 이게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일반적인 얘기를 기본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빛이 렌즈로 들어와서 이미지 센서에 닿겠고, 이제 이 이미지 센서에 상이 맺히는 거지. 상이 맺히면 전기 신호가 이 상이 맺히면은 전기 신호가 발생하는데 이거는 빛의 세기와 비례한다. 그래서 일반적인 카메라는 이런 과정을 따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이 전기 신호가 이제 마지막으로 저장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일반적인 카메라가 이렇다는 사실을 이해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카메라에 대해서 이해를 하라고 얘기를 했고, 자, 이런 일반적인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 뭔가 이 일반적인 거에 대해서 뭔가 변화를 이끌어낼 거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딱 캐치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딱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는 게, 그런데 이제 카메라가 흔들리면이라고 했지. 그럼 앞에서 얘기하는 뭔가 기술이 작동하는 원리를 설명을 할 거예요. 그죠? 자, 흔들리면 이미지 센서에 각각 화소에 닿는 빛의 세기가 변한다. 자, 그러면 자, 만약에 빛의 세기가 제가 흔들리면이 말고, 자, 만약 흔들리면 이렇게 흔들리면 빛의 세기가 변화하죠. 자, 이런 문제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이제 뭔가 영상이 문제가 생기는 거고, 자, 이때 기술이 작동이 됐어. 작동이 되면 이제 이 작동된 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소리고, 자이로 센서가 카메라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방향 속도를 제어 장치에 전달한다. 자, 자이로 센서가 이제 OIS라는 기술이 작동이 되고, 자이로의 이제 움직임이 감지가 되고, 그 움직임을 제어 장치에 보낸다. 자, 그러면 이 제어 장치가 렌즈를 이동시키고 피사체의 상이 유지되면서 영상이 안정된다. 자, 그러면 제어 장치는 하는 일은 이제 마지막으로 렌즈를 이동시키고, 이 렌즈 이동하는 게 바로 요 렌즈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러면은 빛의 세기가 정상적으로 흔들리지 않았을 때의 빛의 세기로 저장이 되겠지. 자, 그 다음 문단 몇 번이냐? 세 번째 문단. 자, 그러면 이제 렌즈를 움직이는 방법 중에는 이라고 했어.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읽기 전에 이 렌즈 이동에 대해서 뭔가 또 설명을 할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고, 그 예상을 하면서 그 다음에 다음 문단을 조금 접근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방법에는 보이스 코일 모터를 이용한다. 자, 보이스 코일 모터를 포함한 카메라 모듈은 중앙에 지하 렌즈 주위에 코일과 자석이 배치되어 있고, 카메라가 흔들리며 앞에서 얘기한 거겠죠. 그래서 제어 장치에 의해 코일의 전류가 흘러서 자기장과 전류의 직각 방향으로 전류의 크기에 비례하는 힘을 발생한다. 이 힘은 렌즈를 이동시킨다. 흔들림에 의한 영향이 상쇄되고 피사체의 상이 유지된다. 이 외에도 카메라가 흔들릴 때 이미지 센서, 자, 렌즈뿐만이 아니라 이미지 센서도 움직일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세 번째 문단을 정리해 봅시다. 렌즈 이동하는 방법은 보이스 코일 모터고, 이거는 어떻게 한다? 전류와 자기장을 이용을 해서 뭔가 힘을 이 전류와 자기장에 비례하는 힘을 만들어낸다. 오케이?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렌즈를 이동을 시키는 거다. 그리고 렌즈를 이동을 시켜서 카메라가 흔들리는 거를 어떻게 한다? 상쇄를 시킨다. 자, 이뿐만이 아니라 이건 렌즈를 이동하는 방법인데, 렌즈를 이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도 가능하다? 이미지 센서도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만 정리를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첫 번째 광학적 기술에 대해서 전부 다 얘기를 한 거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광학적 기술에 대해서 뭔가 다른 방법, 이미지 센서에 이동하는 방법을 얘기할 수도 있다라고 예상을 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지금 첫 번째 문단에서 얘기한 두 번째 문단에서 얘기한 소프트웨어 기술은 아직 얘기를 안 했으니까 소프트웨어 기술을 얘기할 수도 있겠다라고 예상을 하고 그 다음 지문을 읽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단을 보면, 자, OIS 기술이 손떨림을 훌륭하게 보정할 수는 있지만 렌즈 이동의 범위에 한계가 있다. 보정할 수 움직임의 폭이 좁기 때문에 디지털 영상 안전화 기술은 촬영 후에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지. 이 얘기를 지금부터 할 거라는 걸. 자, 그러면 이제 사용하여 흔들림을 보정하는 기술로 역동적인 상황에서 촬영한 동영상에 적용할 때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이 기술은 촬영된 동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자, 그럼 이거는 이해를 해줘야죠. 프레임 단위로 나눈 후 연속된 프레임 간 피사체 움직임을 추정한다. 움직임을 추정하는 방법은 특징점을 이용하는 것이고, 특징점은 피사체의 모서리처럼 주위와 밝기 차이가 뚜렷하게 구별되며 영상이 이동하거나 회전해도 밝기 차이가 유지되는 부분이 선택이 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4문단을 정리를 해보면, 자, 렌즈 이동, 그러니까 물리적인 이동을 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 라는 얘기인 거고, 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한다? 디지털 영상 기술, 영상 안전화 기술, DIS가 있다. 이거는 지금 이제 앞문단에서 얘기하는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얘는 어떨 때 좋은가? 역동적이거나 할 때, 뭐가 크게 움직일 때 매우 좋다. 자, 그러면 이 안정화 기술은 어떻게 작용을 하나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 프레임이 있고, 이거를 어떻게 한다? 움직임을 추정한다. 그래서 어떤 움직임을 추정하는가? 피사체의 모서리와 주위, 이거의 밝기 차이, 그리고 이 밝기 차이가 유지되는 곳을 추정한다 라고 알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마지막 5번째 문단 봅시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요 안정화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이제 5번 문단에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할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겠죠. 예상을 할 수 있고,
그런지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하는군요. K번째 프레임에서 특징점들을 찾고 다음 K번째 프레임에서 특징점을 찾는다. 이 두 프레임 사이에서 같은 특징점이 얼마나 이동하였는지 계산해서 영상의 움직임을 추정한다. 흔들림이 발생한 곳으로 추정되는 프레임에서 위치 차이만큼 보정하여 흔들림의 영향을 줄이면 보정된 동영상은 움직임이 부드러워진다. 흔들림의 영향을 줄인다는 얘기죠. 그러나 또 문제점이 있는 거지. 맞는 건 아니라는 소리죠. 특징점의 수가 늘어날수록 연산이 더 오래 걸리고 한편 영상을 보정하는 과정에서 영상을 회전하면 비어있는 공간이 나타나고 비어있는 부분이 없도록 잘라내면 프레임 크기가 작아지는데 원래의 프레임 크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화질이 떨어진다. 자, 이렇게 정리를 쭉 해주시고, 자, 정리를 해보면 K 특징점 그리고 그 다음 특징점, 이걸 어떻게 한다? 차이를 보정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디지털 영상 안정화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이렇게 이제 특징점의 수가, 여기 문제점이 나타나는 거지. 점의 수가 많아지면 연산이 많아지고, 만약 회전을 하게 되면 빈 공간이 생기고, 빈 공간을 자르면 어떻게 된다? 크기가 당연히 줄겠고, 그 다음에 화질이 떨어진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까지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이 지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대로 읽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정리한 것을 머릿속에 담은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여기서 마지막 문단 정리를 해보면, 자, 앞에서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디지털 영상 안정화 기술은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이미지 센서를 이동시킨다. 자, 이동시키는 거는 소프트웨어가 하는 게 아니라 제어 장치가 하는 거였어. 그러니까 바로 틀렸네. 1번 답이고, 광학 영상 안전화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디지털 카메라에도 이미지 센서는 필요하다. 자, 일반적인 카메라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했고, 거기에는 이미지 센서가 들어 있었지. 자, 3번 연속된 프레임에 동일한 피사체의 위치가 차이가 작을수록 동영상의 움직임이 부드러워진다. 그쵸?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로 영상 보정을 하는 거고, 거기서 분명히 위치 차이 수정을 해서 이제 움직임이 부드러워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 디지털 카메라의 저장 매체에는 이미지 센서 각각의 화소에서 발산된 전기 신호가 영상으로 저장된다고 했죠. 보정 기능이 없다면 손떨림이 있을 때 이미지 센서의 각각 화소의 빛의 세기가 변하여서 영상이 흐른다. 그치? 이게 문제점이었던 거고, 이거를 없애기 위한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죠. 오케이. 자, 26번 봅시다. 윗글에 OIS 기술에서 설명한 걸로 적정을 하지 않은 것은, 자, 보이스 코일 모터는 카메라 모듈이 포함되는 장치이다. 맞겠죠? 자이로 센서는 이미지 센서에 맺히는 영상을, 자이로 센서가 이미지 센서에 맺힌 영상을 제어 장치로 전달한다? 이거는 100% 틀렸죠. 2번이 답이겠고, 자, 보이스 코일 모터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발생한 힘으로 렌즈를 위치를 조정한다. 그쵸? 움직인다고 했고, 자이로 센서가 카메라 움직임을 정확히 알려도 렌즈의 이동 범위에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에 대해서
한계를 수정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기술을 설명한 거고, 흔들림에 의해 피사체 해상이 이동하면 원래 위치로 돌아오도록 렌즈나 이미 센서를 이동한다. 그쵸? 이 기술이 이제 앞에서 얘기한 기술인 거지. 오케이. 자, 27번. 자, 보기를 먼저 잘 읽어봅시다. 특징점으로 선택되는 점들과 주위의 점들의 밝기 차이가 뭐뭐뭐하고 영상에 흔들리기 전에 밝기 차이와 후의 밝기 차이가 뭐뭐뭐하면 특징점의 위치 추정이 유리하다. 자, 특징점의 위치 추정이 유리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앞부분에 정리한 부분을 머릿속에 딱 기억을 한다면, 자, 밝기 차이가 어떠면 돼? 클수록 이제 확실해지는 것이 특징점을 구별하기가. 그 다음에 영상에 흔들리기 전 밝기 차이와 흔들리기 밝기 차이가 작아야지 이제 추정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기한 게 있어요. 마지막으로 얘기한 게 특징점들이 많을수록 보정에 필요한 연산이 늘어난다. 연산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2번이 정답. 자, 마지막 28번 볼게요. 자, 보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기의 상황이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세로상 카메라의 성능을 시험해 보고 싶어서 OIS 기능. 이거는 과학기술, 첫 번째 얘기한 과학기술이겠고, 이제 동영상 촬영을 했다. 빌딩을 찍는 순간 바람에 휘청하여 들고 있는 카메라가 기울어졌다. 집에 돌아야 촬영된 영상을 확인하고 소프트웨어로 보정하려고 한다. 자, 아직 안 한 거겠지. 아직 안 한 거야. 보정은 아직 안 했고, OIS 기능은 지금 사용되었고, 그래서 뭐 그림이 이렇게 두 가지 사진이 있네요. 자, 1번. 기억에서 프레임 모서리 부분을 특징점으로 선택하는 것이 움직임을 추정하는 데 유리하다. 자, 특징점을 고르는 건 분명히 피사체의 모서리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틀렸고. 자, 2번. 니은을 DIS 기능으로 보정을 하고 나서 프레임 크기가 변하였다면 흔들림은 보정이 됐으나 원래 영상 일부가 손실되었겠군 이라고 했어요. 자, 기억과 니은을 이제 보정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 상황이 지금 기울어져 있다고 했어. 기울어져 있다. 사진을 보니까 기울어져 있지. 그럼 이거는 회전을 했다는 얘기고, 아까 이제 정리한 거에서 회전을 했을 경우에는 영상 일부가 손실된다고 했어. 사라진다고 했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 자, 기억에서 빌딩 모서리들 간의 차이를 특징점으로 선택하고 그 차이를 계산해서 니은을 보정하겠군 이라고 했어요. 자, 사진 하나를 이용해서 보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 K번째와 그 다음 번째 사진을 차이를 이용해서 보정을 하는 거니까 말이 정확하게 틀렸고. 자, 4번. 기억은 OIS 기능으로 손떨을 보정했지만 니은은 OIS 아니죠. 이거는 지금 현재 상황은 OI 기능을 둘 다 사용한 거고, 둘 다 보정을 이미 한 사진이니까 틀렸죠. 자, 니은을 보면 기억이 촬영된 직후 카메라가 크게 움직여 DIS 기능으로는 완전히 보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군 이라고 했어요. 지금 상황에 DIS 기능은 소프트웨어 기능인데 지금 이거는 아직 보정을 하지 않은 사진이니까 이 말은 아예 맞지 않는 말이죠. 자, 최대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접근해서 풀어야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풀다가는 이제 실력이 잘 안 늘 거니까 최대한 정리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서 적용을 하도록 하십시오.